성범죄로 일단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해서 사실상 거의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분명히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우리 이 변호사님부터 여쭤볼까요? 예. 현재 재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되게 되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판단입니다. 예. 우리 법은 이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예.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관의 양심을 믿지 않고서는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성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사 참여를 했던 예. 그 준강간 사안의 예. 경우에서는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이제 완전히 그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초동 수사를 하자마자 끝나고 나서 저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안 했는데요. 수사기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사 내용에 참여를 해보면 특히 이제 강간이나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그 적어도 가해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방어하는 입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논란이 되는 지금 이런 두 케이스에 그런 논란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수사나 재판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성범죄 수사나 재판의 현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 뭐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 그 기본적인 이제 사건 실무와 이제 관련해서 또 특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사실상 그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것처럼 수사도 진행되는 경우를 지금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이게 둘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증거도 잘 없고 또 증인도 잘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피해자는 증인이 되겠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또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또 여러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도 좀. 예. 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재판 진행 방식 또는 인정 방식이 조금씩 예. 다릅니다. 이 경우도 이제 성범죄의 특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달리 증거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없고 CCTV 밑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술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범죄의 경우 매우 특이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 마약 사건이나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결코 성범죄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는 정도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밀하게 발생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자체, 그러니까 여러 번의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번의 각각의 진술 내용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뭔가 그 중에 특별한 다른 진술을
그러니까 어긋나는 진술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이 두 케이스, 예. 배우 조덕재 케이스와 그다음에 지금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그 재판부가 성범죄라는 특수성이 너무 다른 범위가, 예. 그러니까 범위가 좀 지나치다라는 예. 느낌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예. 이런 경향이 지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CCTV라던가 예. 내지는 지금 매우 많은 스태프들이 보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여기는 영화기 때문에 그 당연히 영화 촬영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죄가 선고되었다. 내지는 지금 두 케이스 다 꽤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